이제 재고 관리는 손가락 2번만 움직이면 끝납니다.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고 적던 시절은 이제 안녕이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으로 최소 24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멍에서 재고관리 툴 관련 월 서비스를 보았는데 대략적으로 월 2만원짜리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예전에 재고관리를 위해 창고를 뛰어다니며 물건을 수기로 확인했었는데요. 수량이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다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니 비용이 더 부담스럽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오직 구글 계정과 스마트폰만으로 365일 무료로 쓸 수 있는 재고관리 자동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아니고 100% 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료 템플릿 활용법까지 드리니 놓치지 마세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구글 계정 하나, 이 2개면 끝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큰 그림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쓰이는 함수들,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쓰이는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그리고 QR코드 생성하는 법, 물품 연동하는 법, 크로를 활용해서 자동화 기능을 추가하는 법까지 해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로 5개의 단계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흐름만 따라오시면 오늘 영상 끝나면 여러분들도 직접 무료 재고 관리 시스템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저는 테스트를 하면서 미리 만들어 봤던 건데 한번 어떻게 스프레드시트를 여는지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를 켜주시고 구글에 들어갑니다. 구글 우측 상단에 이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구글 앱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이콘을, 이 직사각형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주시면 초록색이가 접힌 아이콘 시트라 적혀 있죠? 얘를 눌러줍니다. 얘가 바로 구글에서 엑셀처럼 지원하는 문서 양식인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를 처음에 빈 화면으로 만들려면 여기 맨 왼쪽 하얀색 바탕에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스프레드시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먼저 이 스프레드시트의 이름을 지워주겠습니다. 재고관리 시트라고 지어볼게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시트 1이 있습니다. 이 시트는 얘기해서 하나의 A4 용지라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이 시트 옆에 보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애드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있는 올 시트는 누르면 모든 생성된 시트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 시트마다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다르게 해서 이 시트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삭제나 복제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시트 빼고 다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1번 시트 1번을 이름을 수정하게 해서 다른 시트명으로 지워줄게요. 이 시트에 대해서 꾸며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미 저는 만들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산 정보랑 점검 내역 이렇게 가져올 거고, 제목 여기서 QR코드는 나중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스프레드시트에서 테이블을 만들어 줬고, 테이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자산 정보 크게, 자산 정보 카테고리랑 점검 내역 카테고리에 대해서 2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자산 정보 카테고리에는 이제 자산에 대한 ID 값, 그리고 자산 분류, 제품명, 사용자 ID, 사용자명, 부서, 지급일자, 그리고 QR코드가 자산 정보에 들어가게끔 범위를 잡아놨고, 이 점검 내역에는 특이사항과 확인 일자 분대도록 해 놓았어요.
쉽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 자선 정보의 내용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 이게 특이사항이 있는지, 해당 자선 정보가 실제로도 맞는지를 직접 오프라인에서 확인을 해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구글 폼을 이용해서 해당 특이사항을 적어주고, 해당 내용을 제출했을 때 이 특이사항 작성한 이 메모가 이 안에 들어오고, 확인 일자, 타임 스탬프라고 얘기하는데 확인한 날짜에 대한 입력값이 여기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생각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자선정보 점검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 이제 QR코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QR코드는 먼저 짜잔, 복사를 했는데 여기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경고, 어떤 공식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보내려고 합니다. 일단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해당 내용이 QR코드가 추가가 되고, 셀이 작아서 좀 작게 보이는데 크게 늘리면 이렇게 보이죠? 좀 더 크게 늘려볼게요. 이렇게 QR코드가 추가될 거예요. 이 QR코드는 해당 행에 있는 이 자산 아이디부터 자산 분류 비고까지 있는 정보들을 담은 구글 폼에 대한 QR코드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내용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QR코드를 한번 뜯어 볼게요. 얘를 복사를 했고, 생성된 이 코드를 보시면 크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느는 함수를 사용할 때 꼭 사용해주는 기호예요. 그리고 이미지라는 함수가 있고, 이미지라는 함수는 무조건 이 함수명 쓰고 가로 열고 수괄호 열고 수괄호 닫아주고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겠죠. 쉽게 다시 봐서, 그러면 이미지 안에 이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 안에 보면 헛다운표가 있네요. 이 헛다운표가 왜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함수마다 해당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이미지는 URL과 나머지 값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URL 값에는 대괄호가 없고 나머지 값에는 대괄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URL은 필수 값이고 나머지 값은 옵션 값이다. URL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값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미지 함수에 대해서 예시를 보면, 자, URL이라는 이 문자를 헛다운표 안에 넣어주고 붙여 넣어준 이 예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이미지라는 것은 셀 안에 이미지를 넣어주는 함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을 이제 매개 변수라고도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얘네들 나머지 옵션 값들에 대해서 설명이 추가로 있고, 더 자세히 보시려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URL 값에 뭐가 들어갔냐? URL 값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이 값은 QR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API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내용은, 자, 미리 열어놓은 게 있는데, QR 서버라고 치시면 여기에 QR코드 API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QR코드 생성해주는 페이지이고,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API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준 이 문서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 영어 보기가 불편해서 못 보겠다 하시면 이 빈 영역에 우클릭하셔가지고 이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시면, 짜잔,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내려다 보시면 전에 어디서 많이 봤죠? 해당 API 값을 호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값을 복사를 해볼게요. 메모장을 다시 열고 이 값을 밑에 넣으면, 자, 이 사이즈라는 값 빼고 똑같죠? 얘는 예시임으로 지워줘도 돼요. 따옴표까지 넣어주면 완전 똑같죠? 이렇듯 이 API 값에 대한 이 URL 값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API라는 값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I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어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기능을 교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 프로토콜 및 정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직접 구축하는 대신 기존 서비스로 뭐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얘기해서 API 사용자, 지금 여기는 개발자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API 사용자로서 API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API 값을 이용해서 QR코드를 요청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API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PI 규약이라는 거는 지금 이 홈페이지에서 만든 이 API를 어떻게 써라, 그 규칙에 맞게 쓰는 것을 규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그 규약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제공해주는 그 제공자가 해당 응답값을 규약에 맞게 규약을 확인하고 다시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용자예요. API 사용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구글에 우리가 API란이라는 이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나 이 검색 아이콘을 눌러서 검색 요청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나의 장바구니 리스트를 보여주라고 했지만 우리는 API란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질문을 이 결과 값을 보여줘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버, 구글 서버에서는 이 값을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이 값에 대한 결과물로서 다시 우리에게 이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 자체가 API 호출에 대한 결과값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API 값을 URL 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AND 해주시고 AND 들어갔죠? 그러면 AND 나머지가 뭐가 있냐, 이거를 소문자로 바꿔볼게요. in code URL in code URL. 인코드라는 것은 코드화를 하다라는 의미예요. 인코드 URL. 이 말은 URL 값을 코드화 시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얘도 이미지처럼 함수로서 역할을 합니다. 얘기해서 인코드 URL은 이 URL 값을 코드화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왜 코드화로 시키냐?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혹은 사람들 간의 언어에 대한 규칙으로 한국어로 서로 대화할 수 있듯이 이 컴퓨터도 컴퓨터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게 코드를 코드화 시켜주는 것을 인코드, 다른 말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RL을 인코딩화 시켜준다. 근데 제가 이미지 함수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 했죠? 함수의 시작은 수괄호로 열고 수괄호로 닫는다. 그 안에는 값이 들어간다.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갔냐? 이번에도 URL 값이 들어갔네요. 쌍따옴표 끝이 어딜까요? 여기가 끝이죠.
얘는 무슨 값이냐? 가만 보니까 닥스, 구글, 홈,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죠? QR코드는 구글 폼을 위한 QR코드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폼은 구글 폼에 대한 이런 주소값을 여기다 인코드 URL 함수에 URL 값이 넣어준 거예요. 인코드 URL은 텍스트를 넣어달라고 하네요. 이 AC를 보면 얘도 쌍따옴표로 안에 어떤 이메일 텍스트 값이 들어가죠. 텍스트는 그냥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하는 함수냐 봤더니 뭐 UTF-8 인코딩을 이용해서 사용한 텍스트를 UTF-8 인코딩을 이용해 들어갈 텍스트 값을 인코딩 해주는 함수다. 텍스트 값은 URL로서 인코딩 될 값을 넣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구글 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구글 폼도 구글 스프레드시트처럼 구글 메인 화면에 가서 구글 앱 좀 내려보시면 어딨냐, 여기 보라색, 아까 스프레드시트는 초록색이었는데 구글 폼은 보라색이네요. 얘를 눌러줍니다. 아까 스프레드시트의 메인 화면이랑 거의 흡사하죠. 똑같이 새로운 문서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얘도 제목을 먼저 지워줄게요. 재고 관리 자동으로 나왔고, 재고 관리를 위한 구글 폼입니다. 자, 이 구글 폼은 제가 의도한 구글 폼의 역할은 이 자산 정보를 확인해서 특이사항이 있을 때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글 폼에 작성하고 구글 폼을 제출하게 되면 작성한 특이사항 값을과 이 제출한 일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입력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 정보에 대한 값을 구글 폼에서 확인하려면 이 구글 폼에 대해 구글 폼이 이 값을 담고 있어야겠죠? 자, 지금 그것을 해볼게요. 먼저 이 구글 폼을 보시면 질문, 응답, 세팅은 뭐 각자 환경, 상황에 맞게 기호대로 하시면 되고, 리스폰스 응답은 나중에 구글 폼 이 제출이 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여서 지금 당장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을 먼저 세팅을 해줄게요. 자산 ID 그리고 단답형으로 하고 필수 값으로 해줘야 됩니다. 필수 값을 안 하면 제출을 못하게끔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에드 퀘스천을 눌러서 자, 다 똑같습니다. 저는 특이사항 빼고 다 단답형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자, 비고까지 했으면 이제 특이사항 QR코드를 왜 빼먹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QR코드를 찍어서 구글 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산 정보에 있는 이 자산 정보에 있는 실물에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QR코드를 촬영해서 구글 폼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내용이 길 수도 있으니 문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은 다 됐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퍼블리시 배포를 눌러줍니다.
응답자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주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따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건 설정할 수 없네요. 알림에 대한 설정. 그리고 퍼블리시를 눌러줍니다. 지금 배포를 눌러주게 됐고, 배포를 한다는 거는 내가 만든 것을 온라인상에서 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배포한 내용을 눌러주시면 카피 응답자 링크를 복사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애가 사용할 기능에 대한 것과는 관련이 없고, 그 옆에 점점점 세로로 된 거 보시죠? 이게 더보기라는 아이콘인데, 여기서 프리필드 폼, 미리 작성된 폼 양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눌러주시고, 됐을 때 이렇게 보인다라고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만든 내용들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값들을 한번 넣어줍니다. 넣어주는 이유는 또 작업이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자산 ID, 자산 분류, 연락 시국, 사용자 ID, 사용자명, 우서, 지급일자, 비고 아무것도 없고, 특이사항은 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냥 링크를 넣어줍니다. 링크를 받아오기. 그러면 좌측 하단에 이 프리필드 미리 채워진 응답 시범에 대한 카피 링크를 복사할 수 있어요. 복사를 하고 메모장에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자, 어디서 많이 본 값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USB는 pp_URL, 이 아래에도 USB는 URL. 자, 그리고 나머지 엔트리 이렇게 있네요. 뭐 엔트리가 뭐냐면 각 질문에 대한 값에 대한 값들을 표현해주고, 그 응답 입력한 값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값, 이런 것들을 쭉 읽어준 거고, 그거를 이제 이 HTTP URL과 함께 합쳐준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예시값이니까 그럼 한번 얘를 바꿔볼게요. 이미지 배웠죠? URL 값, 자, 안 보고 그냥 정석대로 해볼게요. 한번 최대한 해보고, 틀리면 틀린 대로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값을 복사해오고, 쌍방표 2개 넣어주고, 이그젠플 예시니까 지워주고, 그리고 엔드 값, 그리고 인코드 URL 넣어주고, 쌍방표 2개 가로 닫고, 이 안에 값은 이 미리 작성된 값의 링크 값.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URL 값은 API 요청값, 복사, 쌍단표 2개 가로 닫고, 쌍단표 2개 안에 넣어주고, 이그젠플 지워주고, 그리고 쌍단표 엔드 넣어주고, 인코드 URL 쌍단표 2개 가로 닫고, 여기에는 미리 작성된 양식의 링크 값을 복사를 해준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게 값이 나오죠. 자,
이제 여기까지 QR코드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QR코드가 완성이 됐고, 이제 한번 QR코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QR코드를 찍고 링크를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양식 구글 폼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자산 아이디부터 분류, 사용자명, 부서, 지급일자, 비구는 아까 빈칸이었고, 여기서 해당 자산 정보가 이렇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 특이사항에 대해서 적어주거나 없으면 이상 없음이라고 적어주고, 이 서브밋을 누르면 구글 폼이 제출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지만 지금 이 제출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과 확인일자가 해당 시트 셀에 찍히지 않고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의 이 구글 폼에 대한 값이 들어가게 하게끔 하는 기능을 설정이 안 됐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매크로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는 것을 활용해 자동화 이제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코드인지 소개해 드리고, 자세한 코드에 대한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뉴를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눌러주시면 앱 스크립트가 나오고, 앱 스크립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앱 스크립트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처음에 개요 우리가 만든 제어관리 시트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에디터는 기본 세팅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히스토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이력, 그리고 트리거라는 것은 일단 촉발시키다, 촉진시키다 라는 뜻으로 버튼이 누르면 부저가 울리듯이, 쉽게 얘기해서 초인종을 누르면 초인종 소리가 난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그때 초인종은 트리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페이지고 설정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에디터로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글 폼이 제출되었을 때 동작하게끔 코드를 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코드 스크립트 명을 바꿔줄게요. 이전에 했던 내용을 좀 가져와 볼게요. 이 GS라는 것은 확장자 명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작아봤고, 얘를 디플로이를 해줘야 됩니다. 구글 폼처럼. 새로운 배포 눌러주시고, 보시면 배포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타입을 선택을 톱니어 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라고 설명을 써주고, 설정해 주시고, 그러면 이 인증에 대한 부분 또 인증을 해 주시고, 허락. 이러면
배포가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확인. 런 눌러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게 지금 당연한 거고, 프로젝트 히스토리를 보면, 네. 지금 우리가 방금 배포를 해가지고 첫 번째 버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트리거 우리 아직 안 해봤으니까 없고, 실행에 대한 내용도 없을 겁니다. 아까 런 눌러서 실행이 돼서 해당 기록이 남긴 했네요. 근데 어쨌든 에러가 나서 페일을 떴는데 이 해당 내용을 누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왜 에러가 났는지. 자, 지금 우리가 만든 함수에 대해 8번째 줄에 24번째에서 에러가 났다. 자, 8번째 줄에 24번째. 얘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여기서 자, 여기서 지금 얘를 바꿔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앱 스크립트 적용은 완료가 되었고요. 네. 다시 한번 QR코드를 찍고 구글 폼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제출했을 때 점검 내역에 대한 값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QR코드를 찍었고 링크를 열었습니다. 자, QR코드를 찍습니다. 자, QR코드를 찍어보겠습니다. 안 찍히면 크기를 키워보라 했죠? 특이사항, 이상 없음, 제출 버튼 클릭. 그러면 여기에 값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QR코드를 찍어 볼게요. 링크를 열고, 자, 이럴 때는 값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위치 값으로. 지금 얘는 A5죠? A 값. 얘는 P5 값. 얘는 C5 값. 얘는 D5 값. 얘는 E5 값. 얘는 F5 값. BFG5 값. 자, 그래서 얘를
아래로 당겨서 복사를 해주면 A6 B6 우리가 요거 첫 번째 행이에요. D 이렇게 잘 나와 있죠. H까지. 그러면 자, 다 왔습니다. QR코드를 다시 찍어 볼게요. 두 번째 걸 찍고 웹 검색. 네, 정상적으로 나오죠.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하고 특이사항 도구 커버 페이지 제출. 자, 이렇게 해서 점검 내역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글 폼에서 응답한 값들은 이 구글 응답값 시트에 저장이 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QR코드를 활용해서 재고관리 자동화를 하는 실습까지의 기본 흐름입니다. 정리하면 자선 목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QR코드를 만들어서 구글 폼과 연결해서 앱 스크립트를 통해 자동으로 기록하도록 설정을 한다.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간단한 기능을 만든 거라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 틀을 가지고 거기서 디벨롭 발전시켜 보면 좀 더 발전된 기능을 가진 재고관리 시트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타 질문이나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이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오늘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배웠고, 시트 설정하는 법, 표 만드는 법, 사용한 구글 함수, 그리고 QR코드 생성하는 법, 구글 폼 연동하는 법, 매크로를 설정 연동해서 자동화까지 하는 법, 지금 마무리 그리고 복습까지 오늘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QR코드를 활용해서 재고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고 불법은 전혀 아니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템플릿은 영상 더보기란에서 신청하시면 빠르면 1일, 제가 보통 3-4일 안으로 해당 알려주신 이메일에 전달해드립니다. 받으신 후에 실제로 적용해 보시고 무료 템플릿 받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